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눈빛엔 자신감이 깃들어 있고 말투엔 따뜻함이 스며 있죠. 흔들리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믿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배려와 존중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가정에서 받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평생을 지배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사랑받으며 성장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보이는 놀라운 특징들, 그리고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은 대체로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뿌리내린 안정감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는 세상이 자신을 거부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가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을 타인의 성장과 행복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행위라고 정의했는데, 이런 사랑을 경험한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꾸짖기보다 이해와 격려로 다가간다면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배웁니다. 이는 니체가 말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통찰과 연결됩니다. 사랑받은 자녀는 자신을 먼저 존중하기에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존중을 베풉니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공감해 주었다면 아이는 감정이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증거임을 깨닫습니다. 칸트의 윤리학에서 인간은 이성뿐 아니라 감정을 가진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보았는데, 사랑받은 자녀는 이 균형을 자연스럽게 체화합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유지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는 사랑이 단순히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고받는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전한다면 아이는 그 사랑을 모방하며 타인에게도 베풉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보았지만 동시에 연민이야말로 도덕의 기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받은 아이는 부모의 연민을 경험하며 세상 속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를 기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고 부모가 그 친구를 도와주면 어떨까? 라고 제안한다면 아이는 자연스레 공감과 배려의 가치를 내면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행위를 넘어 존재의 근원적인 연결성을 느끼는 철학적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들은 실패와 좌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받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실수가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부모가 성적이나 외적인 성취로 아이를 판단하지 않고 그 과정과 노력을 인정해 준다면 아이는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봅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녀는 부모의 지지 덕분에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충실한 삶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부모가 너는 이미 최선을 다했잖아 라고 다독인다면 아이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 좌절을 마주할 때도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회복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은 관계에서 독립성과 의존성의 균형을 잘 맞춥니다. 사랑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반대로 방치하지 않고 적절한 지지와 자율성을 준다면 아이는 타인과 함께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에서 타인은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완성하는 파트너라는 관점과 연결됩니다. 사랑받은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에 성인이 되어 연인이나 친구와도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고 격려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선택을 믿고 타인에게도 그 믿음을 확장합니다. 또한 이들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사랑받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존재의 가치를 일찍 깨닫습니다. 부모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전한다면 아이는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모색합니다. 사랑받은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삶이 고통과 기쁨이 공존하는 여정임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자연을 느끼며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워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단순히 소비적인 삶이 아닌 존재 자체를 음미하는 태도를 갖춥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은 용서와 관용의 태도를 보입니다.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아이에게 사과한다면 아이는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니체의 초인 개념과는 달리 인간의 취약성을 긍정하는 데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은 관용을 세상에 되돌려주며 타인의 실수를 쉽게 용서합니다. 예컨대 부모가 나도 실수할 때가 있어. 너도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배웁니다. 이는 개인의 평화뿐 아니라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덕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은 자신감, 감정 표현력, 공감 능력, 실패에 대한 긍정적 태도, 관계의 균형, 삶의 의미 추구, 용서와 관용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적 특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근원적 경험에서 비롯된 철학적 깨달음의 산물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 세상을 이해합니다. 사랑받은 자녀는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행복한 개인을 넘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자랍니다. 결국 사랑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반면에 사랑받고 자라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라도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충분히 긍정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환경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다고 믿곤 하지만 실제로는 후천적인 노력과 선택이 그 궤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은 분명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기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정한 애착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학습하고 적응하며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천적인 노력은 이러한 초기 조건을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은 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넓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학교나 멘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배우고 자신감을 키운다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성찰과 심리 상담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역사나 현대에서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하고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배움을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발판 삼아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처럼 초기 환경이 열악했더라도 후천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운명을 바꾼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물론 후천적인 노력이 항상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자신감을 키우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한다면 점차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받고 자라지 못한 가정의 자녀라도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성장 가능성과 의지를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은 출발점을 정할 뿐 최종 목적지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손으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용기를 북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